58세 공기업 과장 퇴직 후 무직 4년. 그런데 지금이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지금 뭐 하세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오면 나는 잠시 멈칫한다. 나? 그냥 무직이죠. 이 말에 당황하거나 눈치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럴 때 나는 슬쩍 웃으며 덧붙인다. 근데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퇴직한 지 벌써 4년이 넘었다. 58세의 공기업 과장 자리에서 물러난 후 한동안은 불안했다. 30년 넘게 회사에 몸담으며 살아왔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삶이 당연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멈춰버리니 삶이 허전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을 견디고 나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이제는 내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바로 은퇴 준비는 돈보다 마음과 생활의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은퇴 불안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은퇴는 자유이고 내 삶을 다시 디자인할 기회다. 그렇다고 이상적인 말만 들어놓고 싶은 건 아니다. 오늘은 실제로 내가 경험한 4년 동안의 변화, 그리고 주변의 3가지 사례를 통해 퇴직 후의 삶이 꼭 불안하거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1. 은퇴 후 무직? 오히려 진짜 나를 찾은 시간. 처음 1년은 좀 허둥댔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다. 이래도 되나?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들면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 그때 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게 문제다. 우리는 너무 오래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에 익숙해져 있다. 그걸 벗으면 갑자기 공허해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우울증이나 공황에 시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나는 방향을 조금 바꿨다. 일단 쉴 자격이 있다고 내게 말해줬다.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나를 위한 루틴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아침 8시엔 공원 산책, 오후엔 도서관, 저녁엔 아내와 밥 짓기. 단순한 루틴이지만 어느 순간 이게 내 삶의 중심이 됐다. 무직이지만 오히려 몸은 더 건강해졌고 마음은 더 평화로워졌다.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 느끼는 이유다. 2. 사례일 교사 30년 퇴직 후에야 처음으로 요리를 배웠어요. 내 친구 박 선생은 고등학교 교사로 30년 넘게 일하다 60세에 정년퇴직했다. 처음엔 무료함에 힘들어하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다. 나 요리 배우기 시작했어. 처음엔 칼질도 무서웠는데 이젠 된장찌개도 혼자 끓인다. 그는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직접 밑반찬을 만든다. 처음엔 부인도 놀랐다고 한다. 여보, 당신이 왜 이래?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 살 시간이야. 요리를 시작하면서 그는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그리고 자주 말한다. 교사 땐 가르치느라 바빴고 은퇴 후엔 배우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처음 알았어. 3. 사례의 퇴직 후 3년 카페에서 알바하며 사람들과 다시 웃게 됐어요. 또 다른 지인은 공무원으로 35년 일하고 퇴직 후 우울증에 걸릴 뻔했다. 무기력했고 TV만 보다 하루가 갔다. 아내가 걱정돼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권유했는데 처음엔 거절했다. 이 나이에 누가 나 받아줘? 하지만 우연히 단골 카페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 내 시작했다. 지금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젊은 직원들과 커피 내리고 손님 맞이한다. 별거 아니지만 이게 참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아침에 누가 기다려주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죠. 퇴직 후 무직이라는 이름 대신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다. 4. 사례 3 연금으로만 사는 법. 500만 원으로 농촌 생활 시작했어요. 내 유튜브 채널에 종종 등장하는 구독자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전직 은행원이었던 분의 이야기다. 59세에 명예퇴직하고 연봉 1억 넘던 사람이 60세에 충남 시골로 이사했다. 처음엔 모두가 말렸단다. 당신이 뭘 안다고 농사를 지어? 하지만 그는 과감히 도전했다. 자그마한 땅을 빌려 고구마와 감자를 심고 자급자족을 시작했다. 한 달 생활비 50만 원도 안 들어요. 병원비 빼면 거의 쓰는 게 없어요. 무엇보다 그는 말했다.
내가 심은 게 자라는 걸 보는 기쁨은 돈으로 못 사죠. 지금은 블로그와 유튜브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진짜 퇴직 후 삶을 누리고 있다. 5. 은퇴 준비,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 이쯤에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많은 사람이 퇴직 후 불안을 경제적 이유 하나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돈보다 시간과 정체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훨씬 큰 문제다. 퇴직 후 삶이 공허한 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선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직장이 나의 전부였던 사람일수록 그 전부가 사라진 뒤엔 삶도 함께 붕괴되기 쉽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뭘까?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내가 없는 하루를 상상해보면 어떤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다. 6. 마무리하며 무직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 나는 지금도 무직이다. 하지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진다는 건 어떤 직함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당신의 은퇴가 불안이 아니라 자유가 되기를. 그리고 늦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그 자유를 준비하길 바란다. 우리 모두 인생 이막에서 다시 웃을 자격이 있다. 전문가 칼럼 58세 공기업 과장 퇴직 후 무직 4년 그런데 지금이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퇴직 끝이라는 고정관념,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어가는 지금 58세 퇴직은 인생의 후반전을 막 시작하는 시점일 뿐입니다. 실제로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등 정년이 보장되는 직군에서 은퇴하는 분들조차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없이 불안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소개할 사례처럼 무직이라는 상태 자체가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하지 않은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퇴직 후 무직 4년을 보낸 사람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인생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부터 전문가 관점에서 퇴직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전략 1. 정체성의 전환이 필요하다. 직장인이 아닌 삶의 기획자로. 퇴직 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위기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수십 년간 직장 중심의 생활을 해왔던 사람일수록 직함이 사라진 순간 심리적 공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역할상실 증후 글롤 마이너스로스 신드롬이라고 부르며 퇴직 직후 우울감이나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퇴직과 동시에 일 중심의 나에서 삶 중심의 나로 정체성을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실천 팁. 퇴직 전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를 기록해 보세요. 직장 없이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루틴이 있다면 정체성 전환은 훨씬 수월합니다. 전략 2. 소득보다 중요한 건 시간의 구조화. 은퇴자에게 가장 많은 실수는 이제 쉬자는 마음의 계획 없는 여유를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엔 좋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료함, 목적 상실, 건강 악화 등으로 이어집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시간의 구조화란 자신만의 규칙과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뇌 건강은 물론 정신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노화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일상과 사회적 연결이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천 팁. 하루 일정표를 만들어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세요. 아침 8시 운동, 오전 10시 독서, 오후 3시 취미 활동 등. 전략 3. 퇴직 후 활동은 일이 아닌 삶의 재구성이다. 퇴직 후에도 다시 일해야 한다는 강박은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물론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퇴직 후의 활동이 경제활동이든 비경제활동이든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실전 사례 3가지를 통해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교사 30년 후 요리를 배우며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60세 정년 퇴직한 고등학교 교사는 퇴직 직후
깊은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요리라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 일상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요리 학원을 다니고 직접 식단을 짜며 가족과의 유대도 깊어졌습니다. 전문가, 시사점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자기 효능감 셀프 마이너스 에피케시를 회복하는 수단입니다. 배움을 통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경험이 뇌 건강에도 긍정적입니다. 사례 2. 공무원 35년 후 카페 아르바이트로 사회와 연결됐습니다. 63세에 퇴직한 전직 공무원은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다가 지인의 제안으로 카페에서 오전 시간대 일하게 됐습니다. 단시간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대화, 고객 응대는 큰 기쁨이 되었고 정신적으로 안정됐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시사점 단순 노동이라도 사회적 연결감 소셜 CONNECTEDNESS를 유지하는 활동은 은퇴자의 정신 건강과 만족도에 크게 기여합니다. 사례 3. 은행 퇴직 후 시골로 이주, 1인 농사로 자급자족 중. 59세에 퇴직한 전직 은행원은 충남 농촌으로 이주해 자급자족 농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50만 원 이하로 줄었고 소일거리 삼아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며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 시사점 소비 중심이 아닌 생산 기반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은 퇴직 후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과 건강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결론 무직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 퇴직 후 무직이라는 단어는 단지 직업이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에 대한 의지와 방향성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삶의 목적과 루틴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닌 인생 후반부를 내 뜻대로 설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앞으로 퇴직을 앞둔 분들께서는 무엇을 할까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먼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 후 4년이 불안이 아닌 기쁨과 성취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